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마을 봉성리. 사람이 앉은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자리왓은 이 지역 대표 부락이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팽나무에서 대소사를 나눴고 척박했지만 순우름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친척 같고 굉장히 화합이 잘 됐던 이 동네 마을입니다. 어른은 이 집 거 도와주고 어른은 이 집 거 도와주고 하면서 전부 농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네가 아주 화평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1948년 4.3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단독선거 반대를 이유로 1948년 4월 3일 오름마다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제주 계엄령 선포, 그리고 제주 지역 계엄사령관 송효찬 제9연대장에 의한 군경 초토화 작전이 실시됐습니다. 마을을 떠나라는 소개령이 내려졌고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산간 마을 90%가 전소됐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소개령 일주일 내로 다 끄덕 내려가지 않으면은 다 불살라불겠다 하니까 다 와서 다 불살라불었지. 계엄사 불안한 이 집터가 땅이 벌렁이 나서 불살라불니까. 그렇게 250년 유서 깊은 마을 공동체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해안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인 제주시 고늘동. 1949년 1월 무장대가 숨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별도봉 자락 작은 마을은 제거와 해체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산사람으로 내몰린 주민 29명이 집단 학살됐고 이틀 동안 계속된 화만은 700년을 이어온 마을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당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쌀 몇 줌에 생명줄 같은 땅을 넘겨야 했습니다. 불을 붙여버렸다는 그 생각. 그 내려간 놈이 집으로 전빵살이 이 집 저 집 돌아댕겨난 생각. 잊어볼 수가 없어. 육 년 뒤인 1954년 가을, 한라산 입산을 전면 금지한 금종령이 풀리면서 마을 복귀 사업이 추진됐지만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원주지에 이렇게 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에서는 했어야 될 사업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거죠. 1949년도만 해도 그 시기에 보면은 원주지를 복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다. 1955년 제주도가 작성한 중산간 난민 정착 보고서에는 제주 4.3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이 담겼습니다. 5만 분의 1로 축소한 마을 지도에는 복구 대상인 중산간 마을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 마을 지명과 이곳에 이주를 완료했거나 이주가 예정된 세대수가 색과 기호로 구분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조사에서 중산간 마을 2,070여 세대를 이주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북부 지역 상황, 북제주군 해안리에 20세대가 정착했고 도평리 28세대, 노영리 50세대 등이 이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인구수와 경작 면적 같은 중요한 기록은 없습니다. 소개령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버린 애월 자이동과 원동, 각각 137세대, 59세대를 이주시킬 계획이었지만 실제 마을로 돌아간 주민은 없었습니다. 4.3 피해 현황과 정착 계획을 담은 최초 보고서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실제 복귀했는지, 정착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있었는지 이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당국에서는 14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해온 4.3 폭동사건 이재민들이 원주지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무렵 피해 마을에도 복구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4.3 초토화 이후 14년이 지난 1962년까지 전체 피해 가구의 40%인 7천여 세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3%였던 4만여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62년도에 재건하라고 해서 20가구가 그 국가에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 나무도 주고 세멘트도 주고 저 함유석도 주고 다 떠나버리죠. 살기가 저기 뭐 혜택도 없고 뭐 전기도 안 오고 수도도 안 오고 하니까 다 떠나버려. 이렇게 잊혀진 터전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특별조치법에 의해 또다시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4.3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피해 마을 300곳 가운데 122곳은 잃어버린 마을이 됐습니다. 부모, 조상을 잃은 어린 유족들은 고향을 떠나 생계에 내몰렸고 수십 년 동안 고향 땅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만 안 있으면 이제 막 엄청난 동네가 될 거죠. 수천 년을 이어왔던 마을 공동체와 땅의 기억도 4.3이 휩쓸고 간 70여 년 전 그날 이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삼의 광풍 속에 마을은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파괴된 공동체를 다시 일구고 땅의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1948년 11월 4.3의 광풍 속에 행방불명된 강창국 할아버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들인 강수면 할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땅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이다. 아버지 좀 4.3 사건에서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누구 나연패 이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어머니가 마침 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 땅이 할아버지 땅이었구나 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뒤늦게 확인한 토지 소유권 등기 서류에는 1983년 5월 누군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매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마저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10살의 어린아이였던 강수면 할아버지는 여든이 다 되도록 소유권 이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하고 같은 날 조치법으로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안지 찾아가 그 범인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끝나면은 되돌려 놔라. 못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건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일제시대 토지 대장에는 이름이 올랐지만 4.3과 한국전 등 근현대사 비극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당시 보증인 3명만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와 매매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특별조치법이 3명이서 보증을 쓰면 조치법상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대장상의 소유자 강재옥 할아버지로부터 83년 5월 10일 이때 1인이 매매했다. 이를 보증한다. 근데 83년 5월 10일 날 이미 이분은 세상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도 취재진이 당시 보증인을 찾아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작성을 안 해줘요. 오직 그거 확인만 해서 도장만 찍어. 그 조치법에 의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2주 동안에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근데 이 신청도 안 하고 이 공고 기간이 지나니까 도장 찍어준 거죠. 뭐. 도장 몇 장 찍었어요? 도장을. 그런 건 잘 물어봐요. 필요 없어요. 유족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소송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거를 땅을 샀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안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산 것처럼 분갑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1년가량 이어진 소송. 당시 매매 사실을 모르고 보증을 섰다는 보증인의 양심 선언도 확보했지만 법정에선 증언을 번복하며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일반 등기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비교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그 추정력을 더 강하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무너뜨려서 내가 승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등기 추정력에서 좀 더 강한 추정력을 주었다. 법원의 판결이 나아가서 대법원 판례까지. 물론 당시의 부동산 조치법을 악용한 사례를 뒤집은 과거의 판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인 애월읍 원동에서 살아남은 4.3 유족들이 지난 1989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당한 토지 등기 사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기다림 끝에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부동산 거래가 무효라는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 1971년 조치법에 의해 의전된 토지를 4.3 유족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기 직군을 억울하게 뺏기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서는 이제 참 그거 5년 동안을 참 5년 동안 말이 5년이지 굉장히 길었어요. 하지만 3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관련 사실을 물을 리도 듣고 밝혀줄 일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진실은 오직 땅만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재판 받으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머리가 아주 헛거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법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구자읍 행원리에 있는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폴로 경기장은 마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군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4.3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4.3 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땅은 후손들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미등기 토지로 남겨졌고 1970, 80년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을 유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주부님은 4.3 사건 내에 저희 할아버지, 큰아버님, 고모님이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48년도예요. 48년 10월인데 이거 왜 그 매매계약서는 보니까 65년도 3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81년 조치법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3 때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냐며 따지기도 했고 허위 보증과 조치법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호소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싸움에서 돌아온 건 나약해진 심신과 주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와서 사직시키라고 시위까지 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탄원서 받아가지고 또 막 제출하고. 4.3 유족으로 시작된 토지 분쟁은 점차 마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조상 땅 수십만 제곱미터가 한순간에 조치법에 의해 마을 목장애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4.3 이전부터 목장지로 쓰이던 사유지 51만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이 1981년 8월 31일 조치법에 의해 한날 한시에 행원리 목장회라는 조직으로 이전된 겁니다. 4.3 유족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후손 30여 명은 지난 2006년 위원회를 꾸려 이전 조치법으로 수혜를 본 마을회와 마을 유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 작성된 마을 공동목장조합 규약에서는 조합원은 사유지를 목장에 무상 제공하고 조합이 해산하면 땅을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후손들은 해방 이후 목장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땅을 돌려받아야 하며 행원리 목장회는 조치법 당시 토지 이전을 위해 급조한 조직일 뿐 일제시대 목장조합과는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해군 목장이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데 사기 친 거예요. 사기. 어떻게 주민들을 갖다가 상대로 사기를 쳐서 저렇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토지 공고 같은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리석이니까 게시판에 붙이게 됐거든요. 그다음 박동단 뭐 새말주의 합장선 제도 그다음 제일 1등으로 나갔어요. 붙이게 됐는데 나도 몰랐죠. 몰랐어. 그걸 왜 몰랐던 겁니까? 공문은 보냈었는데 게시판에 제가 붙여야 될 건데 안 왔어요. 저한테는. 리석인데.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마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원리 마을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또다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억울하긴 마을에서가 억울한 거지. 오히려 마을에 그 사람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주민이나 마을회 갈등은 지금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 불악은 풍족해졌지만 대립했던 주민들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재판 10여 건은 모두 패소했고 함께 뜻을 이뤘던 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밝혀버려야지. 아이 막 복잡하고. 정 넘치던 이웃과 친척도 하루아침에 남으로 돌아섰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제쯤 그날이 올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꿈이 그건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좀 뭐 좀 누가 좀 반갑게 해준다든지 좀 서로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을하고. 행원리 마을 어귀에 있는 4.3 위령비는 4.3 때 희생된 90여 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쟁으로 마을과 멀어진 4.3 유족은 할아버지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화해와 상생이 아닌 마을 갈등의 상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치법 분쟁은 제주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끈끈했던 가족 공동체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아이 이렇게 같은 조그마한 부락에서 남의 것을 자기 거 아니면은 어찌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조치법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온통한 것은 뭐냐 하면은 땅 잃어버린 것도 온통하지만 같은 핏줄기로 이어진 다 우리 제사맹길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딱 끊어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온통합니다 이게. 예. 제주시청 지하 문서고에는 이처럼 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토지 대장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4.3과 한국전 같은 근현대사 비극으로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주에는 전체 토지 면적의 10%가량인 7만여 필지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분할되지도 않았고 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토지죠. 미등기라고 보셔야 될 거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4.3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 게 특별조치법이지만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4.3으로 생사도 모르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부동산을 착취하는 사례입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4.3 유족들은 조치법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유로 돼 있는 등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세월이 워낙 지난 탓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법 때 그 도장 찍은 거 때문에 알아보려고 했노스다. 어느새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억도 희미해져
개인 스스로 감당하기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이 맞는지, 그 당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일종의 양심선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자해집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잘못됐다 한다면 그분들이 더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법정 대응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70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밝혀낸 것처럼 토지 조치법 문제와 관련한 특별 재심도 4.3 유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4.3 유족들 중에 땅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존의 특조법 등기할 때에 거기에 보증서에 서명하고 하셨던 그 분들을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에 대해 과거 엄격했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잣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정의와 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안들은 다른 형태로 지금 다시 또 제기가 돼서 문제가 좀 삼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조사도 탄력을 받은 만큼 진상조사 보고서에 한 페이지조차 담지 못한 4.3 희생자들의 땅의 기억을 쫓아가는 실태조사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수면 위로 꺼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4.3 당시에 잃어버린 땅들이 있었지만 이제 후손들이 그러한 땅들의 기록을 찾아나가는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는 기본 공간이자 또 생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고 가족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8년 당시에 제주도의 토지 소유 관계랄지 또는 요새 이제 제주도에서 커먼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체 연구랄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그런 그 주민들의 삶과 그 제주도 4.3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파기되어 갔는가 이런 것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일궈온 마을은 공동체라는 그릇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3의 광풍은 한순간에 마을을 허물고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잊혀져가는 땅의 기억 속에서 후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갈등과 법의 장벽에 부딪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걸 나는 믿거든요. 정부에서 꼭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고 공동체가 살아 숨쉬던 땅. 제주의 비극 4.3으로 단절된 땅의 기억을 되찾고 규명하는 노력이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